안녕하세요. 원북 작가 이하림입니다. 오늘 나의 행동과 습관이 노화의 속도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20대, 30대의 젊은 세대에게는 가속노화나 만성질환 같은 개념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30대 초반까지는 노화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눈가에 희미한 주름이 생긴 지금은 아름답게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 느리게 나이 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사 정의원 님이 쓰신 책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것은 쾌락입니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려면 동기가 필요합니다. 특정한 행동을 할 때 만족감을 느끼면 뇌에서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분비되죠. 술, 담배, 달콤한 식품, 쇼핑, 게임, SNS 등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빠르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기분 좋은 보상을 쉽게 받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렇게 강한 자극에 노출되면 더 약한 자극원에 대한 보상의 정도는 줄어듭니다. 쾌락의 총량은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자극으로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약 헤로인을 정맥에 주사할 때 받는 보상은 일상적인 삶의 즐거움과 비교하면 수십 수백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분비되는 도파민 총량은 같기에 운동, 산책, 음악, 독서, 식사 같은 정상적인 삶의 즐거움은 원래보다 수십 수백 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 주는 보상 강도는 너무 강력해서 업무는 따분해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가 시간이 생겨도 뇌는 쉬지 못하고 계속 핸드폰을 보게 됩니다. 산책이나 묵상 같은 보상은 스마트폰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보상이기 때문에 삶에서 빠져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 조금씩 신체와 정신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천천히 나이 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도파민 리모델링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삶에서 어떤 자극원이 지금 도파민을 분비시키는지 알고 해롭고 강력한 것들부터 덜어내는 식으로 도파민 리모델링 일지를 적어보자. 예를 들어 단 것이나 술이 당긴다면 언제 당기는지, 그때의 마음은 어땠는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냥 목이 말랐던 것인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은 아닌지, 당이 든 음료수나 맥주를 마시는 대신 물 2컵을 마시고 나니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록해본다. 저자는 개인적으로 도파민 자극원 목록을 만들면서 커피와 술을 줄였고 스마트폰을 덜 사용했으며 단순당, 초가공식품을 덜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간의 불편과 따분함을 3개월 이상 실천한 결과 뇌가 조금씩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삶에서 쾌락을 주는 자극을 대부분 덜어내었음에도 일상의 즐거움은 계속되었고 허리둘레가 줄어들고 바르게 앉고 서는 시간이 늘면서 갖은 통증이 줄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줄면서 업무 효율도 높아졌다고 하네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삶에서 쾌락을 주는 나쁜 자극을 덜어내면 다른 좋은 자극에서 나오는 도파민의 보상이 커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특히 알코올이 초강력 뇌 가속노화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 맥주 한 캔이나 와인을 마시는데 뇌 건강을 위해 마시는 횟수를 더 줄이고 좋은 자극을 늘려가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저자는 노화를 늦추려면 운동을 아주 높은 우선순위로 두고 습관 회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직장인이라면 퇴근하고 집에 가면 피곤해 죽을 것 같아서 누워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다 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이 고착화되면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몸에는 딱딱한 관절과 지방 조직만 남게 됩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면 선순환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20분 맨몸 운동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혹은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해 걸을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되면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더 많이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일수록 몸이 녹슬지 않습니다. 자세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인해 등뼈가 앞으로 굽고 허리와 목을 긴장시키며 목과 등의 통증이 증가합니다. 지하철을 타도 대부분의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등뼈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책상에 오래 앉아 같은 자세로 장시간 화면을 보면 몸의 형태가 구조적으로 변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짧아지고 어깨가 굽고 엉덩이 관절과 어깨 관절의 구조까지 달라져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워집니다.
저도 컴퓨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라처럼 목을 쭉 빼고 모니터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뜨끔하네요. 제대로 앉으려면 우선 앉은 상태에서 골반뼈를 만져 작은 동전만 한 돌출부를 찾아보세요. 이 뼈가 의자의 착자면과 닿도록 앉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 자연스럽게 앞을 바라보며 등뼈가 앞으로 굽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 됩니다. 길을 걸을 때나 서 있을 때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책에서는 마음 건강, 뇌재 역량 등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꼭 읽어보세요. 오늘 한 권의 책은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원고를 쓸 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